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저께네요. 지난 20일 국회 예. 마지막 본회의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의 법안이 통과가 됐죠. 예, 그렇죠. 크게 봐서 과거사법 개정안, 예. 그리고 예. N번방 방지법, 전자서명법 개정안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봐서 통과가 됐는데 예. 뭐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죠.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과거사법 개정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과거사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뭐 대표적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일제 강점기 그다음에 독재 시대 거치면서 네. 인권 침해나 탄압을 받았던 그런 사건들을 조사했던 그런 과거의 그 과거사 진실과 화해 시효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게 사실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 기간이 끝나면서 법으로 그걸 연장을 안 하는 바람에 그게 중단이 됐었어요. 사실은 이제 이번에 법이 그걸 다시 부활시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거기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호소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김무성 의원이 물론 중재를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서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조사하는 것들을 좀 연장을 하자. 그래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3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고요. 1년을 연장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놨으니까 총 4년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이제 법안을 조금 바꿔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면 저는 뭐 끝없이 해야 된다고 봐요. 과거사가 그렇죠. 안 밝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밝혀내는 거니까 저는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는데 이것도 아주 뭐 의미 있는 통과 같고 근데 또 일각에서는 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는 것도 있어서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 N번방 관련해서 이제 정확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데 이 법안에 따르면 이제 뭐 성착취물이나 성 관련된 동영상들을 유포하는 이제 통로로 사실은 그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사이트들이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들 있잖아요. 포털 운영자든 인터넷 운영자들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내서 방지할 의무를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의무가 없어서 그 안에도 사실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인터넷 포털이나 아니면 인터넷 서비스 하는 사람 업체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집어넣은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개인 정보 침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걸 조사하다 보면 그러면 인터넷 업체에서 그냥 개인 그 인터넷 사이트도 들여다볼 수도 있고 또 정보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런 우려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 계좌나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인터넷 계정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뭔가 의심이 되고 또 뭐 이런 뭐랄까요 성착취나 성폭행이나 이런 동영상들과 연관된 그 계정에 대해서만 열어볼 수 있는 것이지 모든 계정을 다 볼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최근에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사건, N번방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사생활 침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생활 침해는 얼마든지 더해도 좋다는 게 이게 국민적인 어떤 그 여론 아니겠습니까? 정서니까요. 자,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제 요즘에 공인인증서 얘기 많이 합니다. 그동안 너무 복잡하고 불편했던 하지만 또 여기에 또 익숙해진 사람도 많아요.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 공인인증서 여기서 이제 공인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인증서도 다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다고 앞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인인증서 중에 공인인증서를 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어찌 보면 특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었고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뭐 약간 연말정산 하려고 해서 공인인증서 없으면 안 되고 뭐 이게 사실 처음 시작에 천송이 코트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모 방송국의 유명한 그 드라마에서 히트를 쳤던 코트 살려고 하는데 중국 사람 살려고 했다가 공인인증서 없어서 못 사는. 그래서 이제는 예를 들면 요즘 보면 다 홍채, 그다음 지문,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보안이 강화됐기 때문에 굳이 공인인증서 특별한 업체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국민적인 어떤 정서도 있고 또 실제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공인된 곳이 아닌 사설 인증서를 통해서도 그래서 그건 실제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아마 바꾼 건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기존의 공인인증서가 뭐 이거 너무 편하다, 나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쓰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민경욱 의원 얘기 잠깐만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총선 그 부정 개표가 있었다가 주장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그 증거로 투표용지를 이제 입수를 해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맞습니다. 투표용지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선관위에서 이제 고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을 이제 어제 했는데 그 소환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다시 한번 본인 주장을 했거든요. 민경욱 의원이. 그렇습니다. 이거 녹음 컷 잠깐만 좀 듣고 오겠습니다. Follow the party. 당을 따르라. 이런 그 숫자의 배열이 있어요. 이진법으로 만들었어요. 이진법. 이진법으로 딱 만들면 숫자가 나오는데 6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Follow the party 라는 중국 공산당의 구호가 거기에 이렇게 쪼물딱거려가지고 딱 했더니 나온 거예요. 자, 이런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여기 뭐 이진법도 나오고 뭐 중국 해커가 심은 암호를 이제 풀었다는 거예요. 민경욱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뭐 이걸 조합해봤더니 Follow the party. 이 영문이 나오는데 이거는 중국 공산당의 구호다. 뭐 이래서 저는 이걸 한 10번 정도 들었는데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이런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아니 그리고 팔로우 더 파티가 예컨대 중국 공산당의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 주장이 있다는 것이 무슨 그 선거가 부정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증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로 그걸 얘기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조합을 한다고 하는 것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0을 붙이고 이러니까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번 본인이 지금 불려가서 조사받는 것은 선거 투표 용지를 어떻게 입수를 했냐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그건 명확히 불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입수된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민경욱 의원이 어떤 투표 용지를 갖고 있다. 그것도 아무것도 투표가 안 된 용지를 갖고 있다. 이건 문제인 거죠. 그 자체가. 민 의원 지금 얘기는 이건 공익적 제보를 한 거다. 그 제보 취재원을 자기는 보호해야 되니까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입수한 것 자체가 부정선거의 뭐 이유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부정선거의 뭐 원인이 됩니까? 이유가 되고 예컨대. 저는 그 자체로도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공익제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서 이 불법을 행한 사람들을 가려주고 뭐 숨겨주는 게 공익적인 거냐 하는 부분도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가 있었던 현장을 뭐 카메라로 찍거나 아니면 증거가 명확한 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뭐 감추고 이런다면 이해가 되지만 투표 용지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의 직접적인 이유가 또는 증거가 된다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걸 일부러 빼돌려서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가지고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민경욱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제도 거기 현장에 보니까 뭐 지지자들 뭐 같이 이렇게 나왔던데 국민의 절대 다수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심지어는 지금 같은 당의 그 하태경 의원은 출당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최고원도 맨날 다니면서 계속 싸우죠.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그건 좀 그런 주장은 접는 것이 통합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합당 얘기가 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선인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의 당선인과 당직자들은 이거 5월 내에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고 지금 미래한국당 대표 원유철 대표와 지도부는 8월 이후에야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말이 서로 달라요. 지난번에 또 발표한 내용 보면 이게 이번 달 말 전에 통합하기로 했다라고 또 발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너무 달라서 제가 볼 때는요 한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 그냥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미래통합당은 이게 여론이 워낙 안 좋게 돌아가니까 그렇죠. 이걸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고. 근데 미래한국당이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발표만 봐도 미래한국당에서는 이거 합당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원래는 미래통합당에서 뭐라고 요청하냐면 전당대회 당원 회의 열어서 전국위원회. 네, 전국위원회 열어서 빨리 결정해서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안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말이 맞지 않고 또 이 각 당마다 발표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진실성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번 달 말까지 합당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절차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이번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겠다 싶었는데 그렇죠. 이번 주까지 뭐 뚜렷한 게 없고 없습니다. 다음 주죠. 그러니까 28일에 뭐 전국위원회 연다는 뭐 얘기도 뭐 들리기는 합니다만 이거 좀 확실히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윤미향 당선인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이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의혹이 좀 쏟아지고 그렇죠. 또 이쪽에서는 또 아니다, 이거 지나친 언론 플레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좀 간단히만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 윤미향 당선인 어떻게 봐야 될지?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 지금 검찰이 2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관련된 곳을.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가져간 이제 뭐 압수수색물을 가지고 분석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 또 정의원 측에서도 외부 감사를 지금 받고 있다고 본인들이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봐서는 야당은 이걸 정치 쟁점화해서 그 공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 의혹과 비리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든 거기에선 성역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여당의 당선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누구든 만약에 비리나 아니면 횡령의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은 얘기하는 건 문제가 없다. 다만 그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당장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세는 이래요.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윤미향 당선인한테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미향 당선인은 자꾸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모든 걸 다 파악하고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이 문제가 오래되면 될수록 계속 민주당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니까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서 저는 이제 검찰 조사 결과하고 그다음에 일부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조사한 내용들이 나오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저는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저는 꼭 우려되는 것은 이게 정의기억연대나 아니면 정대협이나 이런 그 단체들이 했던 활동 자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25일 날 이용수 할머님이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건 기자회견이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윤미향 당선인이 가서 10분간 독대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자회견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파장이 올 수도 있고 정리될 수 있고 뭐 그런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발빠르게 검찰이 뭐 압수수색 2군데나 이렇게 한 상황 아주 발빠르게 조사를 들어갔으니까요.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 시간이 한 1, 2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한만호 비망록 있잖아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된 건 비망록이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공개가 됐고 어제는 KBS 뉴스에서 또 육성 인터뷰까지 나왔습니다. 뭐 한만호 자신이 이제 한 전 총리가 너무 죄송해서 찾아가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다. 뭐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건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의혹이 생기고 또 여러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검찰은 이 증거가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만약에 조사를 안 해보세요. 재조사. 저는 그게 더 국민들한테 의혹을 더
크게 사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윤미향 사건하고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의혹이 있고 그런 의혹의 제기가 있는데 그걸 그냥 조사를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요. 그 의혹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그 사회적 파장이 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지금 상황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한만호 씨가 사망을 하셔서 다시 이분한테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렇죠. 또 이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증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나서서 자체적인 조사를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이게 검찰이 연관돼 있어서 검찰한테 수사를 맡기고 조사를 맡기기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독립된 네. 기관. 그래서 공수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어쨌든 독립된 기관에서 검찰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배제된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검찰의 그렇죠. 주장만 받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저는 이게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그 비망록과 육성 인터뷰에서 보면 그냥 9억 원만 한 전 총리에게 줬다고만 하라. 그 그렇죠. 이후에는 알아서 검찰이 뭐 만든 예. 시나리오다 이렇게 진술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거 수사 남용, 공작 수사아니냐, 기획 예. 수사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 당시에 또 한민희 총리가 계속 자기는 억울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검찰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고 물론 제가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털고 가는 게 맞다. 그렇죠. 한 번 더 조사해서 명확하게 아닌 건 아닌 거고 또는 예.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검찰이 책임을 져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